안녕하세요. 위례 바이오 요양병원 송국평 원장입니다. 암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그 순간은 어떤 느낌이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암 환자들은 공감하실 텐데, 암을 진단받을 순간에는 환자분들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는 다가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한 30년 전만 해도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까지는 환자한테 그런 충격과 두려움을 피해서 가족, 보호자 등등만 그분이 암 걸렸다 하는 것을 본인한테는 안 알려주는 그런 문화였는데, 요즘 와서는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생존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본인한테 암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요즘의 변화입니다. 몸에는 자연치유라는 면역 체제가 있어서 항상 암이 새롭게 발생할지라도 그걸 막아주고 사멸하는 면역 기능을 가짐으로 인해서 건강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면역 체제가 망가지고 모든 환경, 정신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해지면은 우리 몸에 덩어리가 생기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 하여금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암 종류가 우리 몸에 생기죠. 발생 부위에 따라서 예후가 다 다릅니다. 가령 갑상선, 유방암, 위암, 대장암 조기에 발견되면은 치료율이 한 90% 이상 되고요. 시기에 따라서 예후가 조금 다릅니다. 진단을 받기에 좀 늦어지는 질환은 가령 췌장암이나 그 다음에 폐암이나 이런 등등 질환들은 예후가 조금 안 좋은 이유는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이런 환자한테는 줄 수 있는 정신적인 내지 의학적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지만은 예후가 좋지 않더라도 환자한테는 1세대 항암제 치료와 2세대 항암제 치료, 3세대까지 요즘 4세대까지 치료율을 가지고 있는 의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해석도 안 되는 기적적인 것도 환자 스스로 경험한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다는 아니지만은 그분들한테 공동적으로 뭐냐면은 정신적인 긍정적인 의식과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안정, 환경적인 안정, 주변의 가족들에 대한 협조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기적적인 완치도 되는 것도 들어봅니다. 그러니 환자한테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시금 인생의 목표도 바뀌고 나름대로 인생관도 바뀌고 자기 목표도 바뀜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세계를 펼쳐줄 수 있다 하는 것을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 병을 걸려야 하느냐. 현실적인 문제는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어둠도 있고 빛이 있죠. 그러면은 어둠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 몸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생리적으로 말하는 세포에 대한 면역에 대한 반응이 저조해지고 그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죠. 반면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몸에서는 또 생존하고자 하는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자연적인 요법으로 말하면 자연 치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치유를 갖다가 살리려면은 두려움도 어느 정도 일부분 필요하죠. 그럼으로 인해서 적응하고 이기려는 자연적인 치유가 보통 면역 체제가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오래 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독소가 돼 가지고 우리 몸에는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떨어지는 것도 생깁니다. 어느 정도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두려움과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식도 반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자꾸 없애려고 하고 그걸 갖다가 또 제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신선한 물을 드시고 운동요법을 발휘하면은 자기한테는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 속에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죽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가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제가 어떻게 그걸 소화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제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가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에는 일어나는 자연히 흘러가는 이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나는 행복하다.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나는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발견하는 것이 자연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에는 의사가 물론 조직 검사와 또 환자의 이제 장기에 의해서 생기는 예후를 설명해 드리겠죠.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아주 난치병일 수도 있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암 환자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인데, 물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난치병 암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해칠 것이냐. 암 치료의 개념 높은 질환들은 스스로 위력하기 쉽죠. 이거는 예후가 좋으니 치료하면 거의 다 80~90%가 치유가 됨으로 인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그런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난치병에 속해서 어려운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항암제다, 황산성 치료다 이런 걸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난치병일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해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사람마다 이제 성격이 다르고 그 주변의 가족 환경이 다름으로 인해서 보통 말하면 심리요법이 필요합니다. 그 심리요법 중에 환자의 환경과 개인의 성격, 개인에 있는 정서 이 등등을 파악을 함으로 인해서 환자한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환자하고의 상태를 먼저 진단받는 게 중요합니다. 암은 우리 육체적인 질환입니다. 육체적인 질환이 우리 정신적인 세계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보통 마음과 육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다 말이 있듯이 이제 몸이 망가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심리적인, 정신적인 충격도 같이 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향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난치병 같은 경우는 안정되어 있는 그 두려움을 탈피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서 이 환자를 하여금 정신적으로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대부분 어떤 때는 자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괜찮다, 내가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긍정적인 의식을 가졌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과 공포가 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왜 내한테 이런 질병이 걸려야 되느냐, 두려움과 아픔이 또 싹 다가오는 하나의 어둠이 다가오는 것도 스스로의 대답이에요. 자문자답을 하다 보면 불안정합니다. 그 옆에서 누가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항상 그런 말씀이 위로되는 말씀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위로되는 말씀일지라도 그거를 거부하고 안 받아주는 분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이 진짜 마음을 내놓을 수 있고 마음을 풀 수 있는 사람의 말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있는 분들이 좋은 말을 해줘야지 이 말을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해줘야지 이 말은 똑같은 말이라도 일어나는 반응이 다르죠. 그러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관계가 정리가 되고 또 긍정적인 의식으로 바뀌면서 또 어떤 분에는 본인도 행복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 행복을 오히려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위로를 받겠지만은 행복도 받겠지만 오히려 그 행복으로 인해서 제가 이 지경에 있을지라도 이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 주변 사람한테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암이 걸리면은 어떻게 살까, 이런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죠. 재산, 명예 등등이 필요한 걸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 소유는 다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이것이 완벽하다, 내가
암이 있을지라도 병 걸린 나로서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옆에 주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하다. 내가 암 환자일지라도 인생으로서는 완벽한 인생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